선생님 말씀 충분히 다 옳은 말씀인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단순히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네. 보다 원리적인, 보다 철학적인,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간디의 비폭력이라든 뭐 비폭력주의든 종교다원주의든 이 간디 뭐 채식주의든 네. 간디의 어떤 사상이 물론 그 당시에 영국의 어떤 그 뭐 솔트라든가 뭐 카펜트라든가 많은 또 이 그 당시 칼라일 러스킨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명 비판, 네. 자본주의 문명 비판, 네. 또 제국주의 비판 이런 것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근데 네. 이 사실은 또 거꾸로 본다면 그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또 인도의 어떤 전통으로부터 뭐 그렇죠. 힌두교 전통이라든가 네. 동양 전통으로부터 또 받아들인 것도 네. 사실이에요. 네. 네. 맞아. 그 중에 물론 지금 본다면 음. 가령 이 간디가 그런 인도의 어떤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살았던 그런 조그마한 소왕국 같은 네. 자기 고향에 그런 식으로 인도가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00개, 20,000개의 공화국으로. 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굉장히 거부하죠. 그러니 굉장히 간디는 아나키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중앙 집권적인 어떤 거대 국가. 네. 그러니까 영국식의 어떤 대영 제국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거부하는 거죠. 네. 이 그런 맥락 같은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인도의 그런 어떤 소왕국, 사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영국 식민지 당국의 어떤 책략인데 네. 그런 걸 두고서 500~600개의 그런 소왕국을 두고서 좀 분열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영국 제국의 가장 큰 원리가 지배 방식 하나가 분란해서 지배하라. 분리해서 지배하라. 네. 나누어 지배하라. 네. 사실 뭐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경우도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에 이 소위 공산당이나 이런 사회주의 세력을 특히 이제 배타적으로 분리시키는 네. 이런 책략이 비전의 하나의 결과다라고 분석하는 뭐 커민스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철두철미 그렇게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토적으로 분리시키고 종교적으로 분리시키고 계급적으로 분리시키고 사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도 그전에는 영국이 지배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냥 직업적 제도였어요. 네. 인도가 하도 큰 나라고 또 복잡한 나라고 하니까 뭐 집안 대대로 뭐 가업이란 말이 네. 있잖아요. 자, 뭐 학자는 학자 집안으로 네. 또는 뭐 이런 식의 직업 분할 제도 같은 성격이 강했는데 이게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철두철미 계급 제도로 네. 서로가 막 이 분리되고 이렇게 배척하는.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배척하게 만들고 지역적으로 배척하게 만들고 계급적으로 배척하게 만들고 한 게 영국의 또 식민지 책략이었다는 거죠. 네. 일종의 번왕국 같은 것도 그런 책략이었는데 그거를 간디는 굉장히 어떤 그 지방 분권, 지역 분권, 지역 자치의 이상적인 제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간디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는 좋은 제도였다. 직업 분할 제도에 불과했다. 근데 영국이 이걸 나쁘게 악용했다. 네. 그러니까 간디가 그 소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영국이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악용했지만 원래는 좋은 제도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반대도 많죠. 뭐 네.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네. 옛날에도 뭐 더 심했다. 뭐 억압 지배는. 근데 아무튼 간디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인도의 고유하다기보다도 사실은 전근대 사회의 네, 네. 어떤 모습을 네. 가능한 좀 이렇게 네. 이상화시키고 네. 그게 사실 진짜 이상화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주장을 하고 그런 어떤 우리에게도 그런 멋진 과거가 있었다. 네. 근데 그거를 제국이 파괴했다.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야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금
이 뭐라고 할까요? 뭐 향수, 뭐 이런 어떤 과거 귀환적인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정신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를 인정했다고 비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문명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을 긍정하고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런 문명을 동경하는 것이 독립에 굉장히 이제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한 힘을 모으는데 왜냐면 부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간디가. 부를 축적하지 말자 그런 게 또 뒤에 나오던데요. 예. 근데 아주 그러니까 착한 부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선량한 부, 네, 뭐 바르게, 옳게 네. 경제적으로 부를 그러니까 부가 있지만 부를 거기에 갖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반대는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그걸 생각하지 말자. 자기가 부가 있다는 걸 탐욕을 부리지 말자라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부의 축적 네, 또는 정당한 재화 획득, 네. 정당한 경제 활동 네. 이거에 대해서 간디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왜냐면 원시 사회를 돌아가자는 주장은 아니에요, 간디가. 그러니까 영국 이제 자본주의가 그 자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지금 세계적인 전략을 쓰는 것 중에 우리 인도가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식민지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 쓰고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립 경제를 주장한 건 분명한 네네. 사실. 그러니까 매판 자본이라든가 네. 제국 경제 지배당하는 것은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를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하게 살자 이건 가난하게 아니라는 살자는 거죠.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해야지 그건 맞아. 영국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 간디 자신 가난하게 살았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다 말씀 맞습니다. 보니까 카스트의 그런 계급 차별을 인정했다기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나는 왜 뭐 슈드라야, 나는 왜 불가촉 천민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그런 거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안인 제국주의에 이제 저항하는 거, 수동적 저항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그냥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카스에도 들지 않은 언터처블, 그러니까 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해방은 주장을 했죠. 간디가. 네. 그건 철두철미. 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도 벗어나는 네.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의 인간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 네. 차별 대우는 안 된다. 네. 그러나 네 개의 카스트 제도는 네. 그게 계급 차별로서는 부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래의 성격은 직업 분할 제도니까 네.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막 해체시켜 버리려고 하면 네. 민족 통합이 불가능하니까 간디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네. 전술적인 측면이 없잖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설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이 네네. 성공해 가는 그 과정이 저는 참 간디의 어떤 능력인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거를 성공했지 않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 나누어졌고 네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적어도 인도가 독립하기 1947년까지 네. 독립하기 전까지 한 200~300년 동안 그렇게 분리되어 오고 배타적이었던 사회 구조가 네. 간디를 통해서 네. 통합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게 또 나중에 간디 죽고 난 뒤는 간디 역시 또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지만 네. 네. 암살당하지만 네. 그렇게 어떤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통합 한 뭐 30~40년 동안의 일시적이나마 네. 통합을 이룬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간디가 노력한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그게 정말 통합이었느냐, 진정한 통합이었느냐 하는 것은 네. 지금 보면,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이 인도 내의 이슬람 교도들하고 이 힌두 교도들하고 힌두 민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네. 지금 인도 수상 모디라고 하는, 사실 이 모디가 간디를 암살한 인도 민족주의 어떤 그 집단의 출신이에요. 지금 수상 모디가. 네. 이 모디가 힌두 민족주의에 앞장선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모디 사실 간디의 적이에요. 네. 지금 인도 수상이라는 사람이. 네. 그동안 물론 네루를 비롯해서 이제 간디의 제자격인 사람들이, 인디라 간디도 네루 딸이죠. 인디라 간디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이 내부 통합이라고 하는 간디의 정신을 이어왔는데, 네. 결국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하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인도 민족주의로. 네네. 그게 지금 모디까지 왔는데, 사실 그 지금은 사실 인도에 가면, 제가 인도 왔다 갔다 한 게 한 20, 30년 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90년대 초반에 처음 인도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간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호감을 가지고 또 간디를 존경하는 그런 내색을 보이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는 간디에 대한 존경의 염이, 물론 뭐 이게 우상화시키는 측면은 없잖아 있는데, 간디의 정신을 개선한다든가 간디 사상을 인도 현실에 좀 적응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노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근대 체제가 이제 세계화된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간디의 그런 말들이 정말 이거는 좀 이상주의자다 싶은 얘기들인데, 물론 그게 20세기 초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힘 앞에서 내가 비폭력,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일단 거부할 수밖에 없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근본으로 막 파면서 결국은 이제 사랑의 힘, 영혼의 힘, 이런 것이 무력이나 폭력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설득해 내려고 작정하고 또 그걸 설득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이제 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20세기 초기에 이제 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시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 나간 그 정신이 사실 지금은 물론 코로나라는 또 특수한 상황이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간디에게서 어떤 그러니까 그 애프터 코로나의 어떤 정신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간 21세기 초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근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 발전해야 되고 기계 문명의 혜택을 받고 막 자본주의 확산되고 이런 이제 역사를 살아오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디 따라가다간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훌륭한 조상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뭐 그렇게 지금 교수님 보신 그런 분위기가 맞았을 것 같고. 네. 그래요. 뭐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뭐 지금 인도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네. 이런 거를,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우리하고 비교한다면은, 네. 우리들의 한 7, 80년대, 네. 6, 70년대, 네. 그때의 경제 수준, 인도 아직까지 가난하죠. 네. 물론 뭐 엄청난 부도 있습니다만, 부자도 많고 하지만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가난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으로 말하면 한 6, 70년대, 7, 80년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다 많은 인도인들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여유나 네.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단계까지 고민한다면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저 생각엔 그래요. 인도도 아마 또 한 1, 20년 뒤에 좀 더 나은 경제적인, 과연 거기에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간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또
보다 많은 지금 모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네. 굉장히 막 좀 전제적인 독재적인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주장하는 이런 측면이 강한데 글쎄요, 뭐 그 인도 사정은 또 인도 사정일 뿐겠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할 수 아까 제가 팬데믹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결국 이제 팬데믹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그 모더니즘, 근대 문명, 현대 문명이 초래한 어떤 결과라고 본다면 네. 뭐 여러 가지 뭐 기계화, 산업화 뭐 또는 이런 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은 결과라고 본다면 또 제도화 이런 것들이 나은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가 팬데믹 2년을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제도화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네. 또 새로 성찰하는 네. 계기로서 간디가 말한 그런 문명 비판, 네. 특히 내 직업으로서 특히 저는 간디가 그 저도 뭐 법과대학 선생을 했습니다만은 간디가 변호사, 법률가에 대해서 아주 그 자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린 보통 그렇게 비판 뭐 하잖아요. 변호사 같으면 자기 직업에 대한 굉장히 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교수가 교수 비판 잘 안 하잖아요. 대학 비판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간디가 근데 요새 뭐 대장동이니 뭐니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 법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다 거기 범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변호사들이잖아요. 네. 과연 이 변호사,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가? 또 간디가 말한 그런 이 가혹한 그런 이 법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이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한쪽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 법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화해해라, 합의해라. 네, 네. 간디의 이제 법률가로서의 간디의 사상은 그런 거예요. 네. 한쪽이 이긴다니 꼭 좋은 거 아니다. 그리고, 간디가 어떤 그 인권투쟁의 방식으로 택한 것은 법정투쟁은 아니죠. 네.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여지. 좀 너무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예, 생각했는데 예. 그런 이제 비판들이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를 쓴다는 거는 내가 뭘 잘못했 요즘에도 가끔씩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정말 자기가 이제 잘못해놓고 자기가 진심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하라 이러면서 자기는 빠지잖아요. 그 사실은 그게 인간성 상실이거든요. 예, 예.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이제 진심으로 이제 그런 용서를 구하고 이래야 될 일을 대리로 이제 시키는 거. 역할 대행. 그리고 의사도 그거 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제 물론 이거는 뭐 다 이렇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어디가 소화불량이다. 그러면은 소화불량이라서 고생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되짚어보고 내가 그런 걸 먹었으니까 그랬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조심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자연 치유해 나갈 수 있는데도 의사가 설명 없이 주는 약 먹고 그게 나아버리니까 또 소화불량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자기 통제, 자기 규율의 능력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자율성이? 거죠. 네, 근대적인 체제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인간성을 이제 지켜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점점 남에게 의뢰해 버리고 자기 몸조차도 이제 병원에 그냥 맡겨버리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데 있는 그 인간의 것이 사실 영혼이고 뭐 그런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힘을 이제 너무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인간인데 그런 이제 자기 영혼의 힘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양심이죠. 그래서 부당한 법을 안 지켜서
그 안 지켜서 처벌을 받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한 수동적 저항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율할 수 있다면은 세상에 남을 막 그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 사람은 자기를 규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뭐 사랑하고 이래야지 자기가 지켜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건데 이런 종교적인 그 자기 수련, 자기 관리의 정신이 근대 체제로 말미암아서 점점 흐려진다는 거, 그게 이제 인류가 악해져 간다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살리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에 집중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신성, 신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살려내자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정말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현대 문명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스님 말씀하신 그런 영혼 또는 그 정신 네. 이런 그 측면이 결국 제도, 네. 뭐 어떤 맞아요. 문명, 기술, 네. 과학, 네. 뭐 이런 어떤 것 외부적인 것. 네. 네. 그러니까 내면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율성, 네. 자주성, 네. 주체성, 네. 주관성, 뭐 네. 이런 것이 그 말하자면 파괴되고 그런 네. 것이 침식되고 그런 것이 잊혀지고 네.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고 네. 외부적인 것의 지배에 그걸 달갑게 받아들이고 하는 네. 그렇게 해서 주체성이 상실되어서 모두가 다 그야말로 원자화되는 네. 그 하나의 어떤 분자화되는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이렇게 네. 되어가는 이런 것을 간디가 거부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간디의 어떤 그 정신은 그런 어떤 자율주의, 네. 그러니까 간디가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그런 아까 말한 자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급자족. 네. 그러자면 뭐 가난한 스스로 노동을 해서 네.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기 경제를 자기 스스로가 네. 이렇게 담당하는. 네. 물론 외부적인 그러니까 이 더 큰 경제 가령 뭐 자동차 뭐 무슨 또는 기계 철도 뭐 철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런 문명 자체를 거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간디가. 네. 적어도 노동력을 인간의 노동 그러니까 힘든 노동을 네. 이제 대체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네. 어떤 근본적인 보다 이 인간의 주체성, 자율성을 해치는 정도의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뭐 거부했지만은 네. 문명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도 문명이 끼치는 해악, 네. 문명이 인간의 자율성을 침식하고 거부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네. 약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네. 그러니까 좀 더 자율적이고 좀 더 무슨 자아충족적인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힘을 네. 인간의 힘을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사회가 보다 좀 조화롭게 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디의 어떤 자율정신, 네. 자주정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간디의 논리 중에서 이제 그 독자가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포갑적인 그런 상황에서 비폭력이 승리한 예가 있냐고. 역사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누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폭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로운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사랑의 힘이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 왜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전쟁의 기록만 있느냐 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뭐 생명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승리한 거는 그러니까 자연의 수능에서 살아온 인간은 역사에 기록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어긴 거, 그러니까 전쟁한 거 그런 것만 역사에 기록하지. 기록이 안 돼서 그렇고 그 나머지는 역사에 기록된 것 외에는 다 사랑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존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원리가 더 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그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네, 그 네. 관점도 좀 재미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비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그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사나 개인의 삶이나 기본은 비폭력이다. 네. 또 비폭력이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 이렇게 네. 영속시킨다. 네네. 폭력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고 네네네. 특수한 것이고 네. 그것을 그 전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네네. 이런 주장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죠. 네. 사실. 네. 뭐 항상 거의 뭐 우리들이 뭐 일생이라는 것은 제가 선생님보다 좀 더 많이 살았습니다만 비폭력적인 삶이었죠. 누구나 그렇죠. 다. 네네. 누구나 다. 네. 사실 폭력을 당한 경우 물론 뭐 제도적인 폭력이라고 하면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삶의 기본이 비폭력이지 폭력이라는 절대 생각하지 않죠. 그 책에서 처음에 제가 읽으면서 좀 놀랐던 거는 즉 영국인을 그러니까 영국인을 욕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식민지 그러면 보통 막 제국주의자 다 싸잡아서 일본 놈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영국인도 다 나쁜 사람 아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제 그 호의적이고 우리를 이제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고 자기는 영국의 문명을 싫어하는 거지 영국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모아들이는 하나로 계속 이렇게 막 품는 그러니까 적대시하지 않는 거,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방식. 그 거의 종교적 경지라야 그게 사실 가능한데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논리가 영국의 지식인들에게, 영국의 양심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뭔가 어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사실, 힘도 작용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디가 그 1920년대에 이미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네, 영국 사람들이 도운 거죠. 그렇겠죠. 영국 사람들이 영국 기독교인들, 영국 언론, 네, 뭐 물론 미국이나 이쪽 다른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 그 당시엔 세계 최고의 언론이었기 때문에 네,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그리고 영국 언론인들, 영국 지식인들이 간디를 도왔죠. 네,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또 영국 내의 어떤 진보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네, 간디를 지원했고 네. 물론 뭐 간디를 반대하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만 네, 중요했죠. 네, 그러니까 간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까 선생님 전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영국인들의 호의 네, 특히 그 어떤 영국의 자본주의, 영국의 근대 문명, 영국 문명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의 어떤 비판자들 네, 이런 사람들을 간디가 바로 그냥 이 호소를 했고 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네. 받은 것 그것도 큰 전략이 네.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간디가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그 사티아그라하 좀 더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디는 나는 대영 제국의 일원이다. 그리고 우리 인도인들이 영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막 참전하고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보호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인하고 이제 네덜란드 원주 그 보호인들 네. 네덜란드 그 이민들하고 봤을 때 직접 전쟁에 나가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우린 그러잖아요. 뭐 친일 분자
네. 근데 이 간디는 친형분자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죠. 사실 우리식 기준에서 따진다면 이 간디야말로 친형분자죠. 전쟁에 나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 전쟁하는데 간디가 직접 자기가 참전했으니까. 네. 우리 일제 말기에 학도병 나가라라고 외친 이광수나 무슨 최남선 같은 사람들 친일이라고 매도하잖아요. 네. 간디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국을 도와야지. 영국 네. 사람하고 동일한 수준이 돼야지 영국인들에게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간디는 주장을 해요. 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당시에. 근데 간디의 가장 큰 공적은 네. 간디 이전에 인도 독립운동은 에리트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음흠. 아주 그냥 영국에서 교육받고 또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인도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독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네. 사람들을 간디가 에리트 운동이 아니라 인도 민중운동으로서 민족운동으로서 민족해방이라고 네.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공적.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종교의 힘이 아니었다면 힌두교의 어떤 원리를 간디가 받아들이고 네. 또 힌두교의 비폭력, 아힘사라고 네. 하는 것을 기독교의 가장 원리적인 비폭력과 연결시키고, 네. 그러니까 힌두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네. 네. 좀 말하자면 좀 미개라 할까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막 네. 근데 간디는 힌두교 사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힌두교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네. 힌두교의 원리에서 채식도 하고 음. 또 굉장히 그 힌두교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그 금욕적인 네. 생활 방식을 취하고 했지만, 네. 그러나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에 막 기대거나 그 종교의 힘을 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네. 간디가 힌두교 사원에 가는 것, 또 힌두교의 어떤 그런 희생제의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힌두교 사원이나 힌두교 이 몽크들, 그러니까 이 승려. 성녀들에 네.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네. 그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간디가 오히려 힌두교의 원리, 네. 그 비폭력이라는 원리를 아주 넓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인도 민중들에게도 먹히고 영국 지식인들을 먹히는, 네. 영국 노동자들에게 먹히는 이런 식의 어떤 보편성을 네. 간디가 발견을 했고 주장을 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양측 모두에게 네. 호소력을 가졌다는 네네. 측면. 그건 아까 선생님이 몇 번 말씀하신 그 놀라운 어떤 네. 전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그 제가 이제 간디가 말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저도 다 설득이 되고 공감이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 하나가 있었던 게요. 교육에 대해서 그런 이제 교육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있고, 학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영어 하죠. 배우지 마라. 예, 영어 배우지 마라. 예. 그런 것을 볼 때 본인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독립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영국에 가서 그 이제 영국 문화를 익히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소화함으로써 그런 힘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다 무지하고 영어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대로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이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그 자기 엘리트 의식에서 이제 그런 차별 주의적인 좀 착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그 순간에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을 볼 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네. 간디가 자기 자식들을 다 홈스쿨링을 시켰죠. 네. 집에서 자기가 자기가 가르쳤죠. 가르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간디 생각은
꼭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홈스쿨링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근대적인 그거 배워서 살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네. 거리에서 마을에서 집에 네. 가정에서 네. 배우는 걸로 충분하다. 네. 그리고 뭐 영어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이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어떤 대학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 사람들 대부분 영어를 못 하잖아요. 인도가 인도식 영어라는 게 있지만 인도에서 영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인구의 뭐 한 10%?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중들은 영어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실제로 가서 지식인들이나 이런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물론 잘하니까 영어 통하지만 그러나 인도의 어떤 공식적인 언어는 그 공식적인 영어 인도 공식적인 영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 뭐 20몇 개가 되죠. 그 뭐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네. 영어라는 걸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뭐 저게 지금 꺼진 건가? 응? 잠깐만요.